말띠는 언제나 달리고 또 달리는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멈추면 불안하고 달려야 살아있음을 느끼는 팔자라서 인생길에 쉼없이 도전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달리는 말이라도 때로는 지쳐 멈추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올해가 바로 그런 마음이 드는 해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성과는 더디고 주변에서 기대하는 눈길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에서 오화의 기운을 지닌 말띠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았습니다. 불길은 때로 잦아들어도 그 안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타오를 힘을 품고 있습니다. 올해 말띠에게는 달리기보다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헛되지 않았고 멈춰 선 시간조차도 다시 힘을 모으는 과정이었습니다. 재물의 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리기만 하면 금세 지쳐서 흩어지지만 호흡을 고르고 균형을 찾을 때 진정한 결실이 다가옵니다. 올해 말띠는 오화의 뜨거운 힘이 잠시 잦아드는 듯 보이지만 이는 더 큰 성과를 위해 숨을 고르는 시기였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사소한 기록 하나가 불씨를 살려 다시 밝은 불길로 번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노력에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잠시 멈춘 순간조차 나를 위한 축복이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띠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고 올해는 그 불씨를 다스려 오래도록 따뜻한 재물의 빛으로 이어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말띠는 오화의 기운을 바탕으로 태어나 늘 앞을 향해 달려가는 힘을 지녔습니다. 오화는 강한 추진력과 성과를 가져오지만 균형을 잃으면 재물이 흩어지고 마음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올해 말띠는 더 멀리 달리기보다 불의 기운을 적당히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불이 목의 도움을 받아 커지고 토를 낳아 결과를 만들며 수에 의해 조절된다고 설명합니다. 올해 말띠는 성과가 빠르게 드러나는 흐름을 맞았지만 동시에 화기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는 해였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확장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을 단순화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예산을 정해 기록하고 저녁에 지출을 확인하는 루틴은 불의 급한 성질을 다스려 주었습니다. 무심코 나가는 작은 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기운이 안정되었고 충동적인 소비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와 사업에서도 많은 선택지를 좇는 것보다 이해가 깊은 두세 갈래에 집중하는 것이 화를 토로 전환해 결과를 굳히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문서와 계약은 속도만 믿지 말고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불은 성급함을 불러오기 때문에 꼼꼼한 점검이 손실을 막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공간 관리에서도 남쪽 자리에 쌓인 물건을 정리해 불의 기운이 과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았고 중앙에는 흑빛 소품을 두어 결과를 담는 이미지를 강화하면 불의 흐름이 안정되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넓게 흩어지기보다 이미 신뢰가 쌓인 인연에 집중하는 것이 재물을 오래 머무르게 했습니다. 불은 넓게 퍼지면 금세 꺼지지만 중심을 지키면 오래 빛을 냅니다. 정리하면 올해 말띠의 재물운은 더 빠르게 달리는 데 있지 않고 불을 오래 따뜻하게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기록과 절제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올해 말띠의 재물을 지키는 열쇠였습니다. 1990년 경호생은 경금이 오화를 만난 구조로 불길 위에 금속이 놓인 형상이라 했습니다. 이 모습은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주지만 동시에 균형이 무너지면 재물이 쉽게 흩어질 수 있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올해 경호생은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서 기회가 분명히 들어오지만 성급한 판단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무엇보다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금은 절제와 규율을 상징하고 불은 추진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지만 과도한 불은 금을 녹이고 지나친 금은 불을 억누릅니다. 따라서 올해 경호생은 불을 활용하되 금의 질서를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확장하기보다 미리 정한 계획 안에서 움직여야 재물이 오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작은 금속 장식을 곁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금의 질서를 상기시키는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재정 관리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그 한도 안에서만 지출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수입이 늘어날수록 욕심도 커지기 때문에 계획 없이 돈을 쓰면 금세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투자나 도전은 올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편이 좋았습니다. 여러 갈래를 동시에 붙잡으면 오히려 불이 흩어져 빛을 잃고 재물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경호생은 강한 추진력을 타고났기에 작은 성공을 발판 삼아 조금씩 확장하는 방식이 안전했습니다. 정리하면 1990년 경호생에게 올해는 도전이 큰 기회로 다가왔지만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불의 속도와 금의 규율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재물이 지켜졌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와 절제된 행동이 경호생의 재물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1978년 무호생은 무토가 오화 위에 놓인 형상으로 불길을 크게 키우는 구조를 지녔습니다. 불은 원래 추진력과 성취를 상징하고 흙은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불길이 커지면 많은 기회가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만큼 지출도 커질 수 있었기에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올해 무호생은 성과가 분명한 해였지만 흩어지는 돈을 붙잡는 지혜가 중요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불이 강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고 일이 크게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너무 크면 흙이 메말라 버리고 재물을 담을 그릇이 약해집니다. 무토가 본래 그릇을 상징하기 때문에 불길을 잘 다스려야만 결과가 안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많은 기회를 모두 붙잡기보다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흑빛 소품을 가까이 두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무토의 기운을 강화하고 불길을 담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라 무호생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물 관리에서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저축하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크더라도 남겨두는 부분이 없으면 결국 손에 남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사람을 통해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모임이나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소식이 생기고 재물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나친 만남은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에서도 넓히기보다 깊이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불길이 크다고 해서 모두 다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했습니다. 정리하면 1978년 무호생은 불길이 크게 일어나는 해였으나 그 불길을 흙으로 담아내는 지혜가 중요했습니다. 기록과 저축 그리고 절제가 함께한다면 올해 들어온 성과는 흩어지지 않고 단단한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습관이 결국 무호생의 재물을 안정시키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1966년 병호생은 병화가 오화를 만난 형상으로 불길이 가장 강하게 타오르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병화는 밝고 당당한 태양의 기운을 상징하고 오화는 불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이 두 기운이 함께할 때 추진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올해 병호생에게는 성취와 기회의 문이 크게 열렸으나 동시에 욕심이 커져 과열되기 쉬운 흐름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불이 정점에 오르면 빛과 열은 풍부하지만 그만큼 소모도 많아집니다.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성과를 향해 계속 나아가다 보면 지출과 투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병호생은 성과를 이루는 과정 못지않게 그 성과를 오래 지키는 방법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불을 오래 밝히려면 연료를 아껴 쓰듯 재물도 절제와 분배가 필요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붉은빛 물건을 가까이 두는 것이 기운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붉은색은 병화의 본성을 상징하며 불의 기운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힘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균형을 찾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또 수입이 생길 때마다 3대 7의 비율로 나누어 저축과 사용을 병행하는 습관이 재물을 오래 머물게 하는 중요한 실천이 되었습니다. 올해 병호생은 특히 사람들 앞에 설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불이 빛을 퍼뜨리듯 자신의 성과가 드러나는 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예와 인정은 커졌지만 그만큼 지출과 부담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자리만 지키고 불필요한 만남은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이 정점에 오른 해인 만큼 번성의 기운을 누리면서도 불을 안정적으로 지켜내야 했습니다. 결국 1966년 병호생은 올해 불꽃이 절정에 오르는 만큼 성취도 크지만 조절이 동반되지 않으면 재물이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과와 함께 절제를 실천할 때 그 불꽃은 오래 이어졌고 재물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과 분배의 지혜가 병호생의 재물을 지키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1954년 갑오생은 갑목이 오화를 도와 불길을 키우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목은 불의 연료가 되어 기운을 크게 확장시키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불이 지나치게 커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추진력과 활동성이 큰 장점이었지만 지금은 무리한 확장보다 이미 다져온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목이 불을 키우는 기운은 기회가 많음을 뜻하지만 그만큼 분산되는 위험도 함께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갑오생에게는 사람을 통해 기회가 들어오는 흐름이 강했습니다. 모임이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재물의 문이 열릴 수 있었지만 모든 인연을 넓히려 하면 오히려 지출과 피로만 늘어났습니다. 꼭 필요한 인연을 가려내고 오래 이어온 신뢰 있는 관계에 집중할 때 비로소 안정된 재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 관계가 불필요하게 퍼지면 불길이 사방으로 번져 결국 꺼져버리듯 금전도 쉽게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푸른빛 나무 장식을 가까이 두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목의 기운을 대표하며 갑목이 오화에 주는 에너지를 순환시켜 과열되지 않게 했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마음을 차분히 하고 지나친 확장을 경계하는 상징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모임이나 소비를 줄이는 절제는 올해 재물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작은 모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지출이 함께 가벼워졌습니다. 정리하면 1954년 갑오생은 불을 크게 키우는 힘을 지녔으나 경험을 바탕으로 불길을 다스릴 줄 알아야 재물이 오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무리한 확장보다 이미 쌓아온 기반을 돌보는 태도가 중요했고 사람 관계 역시 폭넓은 교류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연에 집중할 때 재물이 안정되었습니다. 푸른빛의 물건과 절제된 생활 습관이 갑오생의 불길을 균형 있게 다스려 오래 재물을 지켜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말띠는 오화의 본성을 지닌 띠라서 늘 뜨겁게 움직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순간적으로 크게 타올라 금세 소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올해 말띠에게는 도전이나 성취만큼이나 그 불길을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성과를 내는 힘은 이미 충분했으므로 이제는 그것을 지켜내고 불필요하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기록이었습니다. 아침에 오늘 사용할 돈을 미리 정해 적어두고 저녁에 하루의 지출을 다시 확인하는 루틴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과정은 불의 성급한 성질을 가라앉히고 무심코 나가는 작은 지출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주 단위와 월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함께 정리하면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생겨 불길처럼 퍼져 나가던 돈의 흐름이 일정한 틀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해법이었습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작은 구독 서비스나 사용하지 않는 결제 항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보이는 돈의 흐름이 한결 맑아졌습니다. 불은 사소한 불씨에도 쉽게 번지는 속성을 갖고 있기에 작은 낭비가 모여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은 비용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곧 재물을 붙잡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각 연생별로 필요한 보안물도 달랐습니다. 1990년생은 금속의 물건을 가까이 두면 불의 성질을 질서 있게 잡아주었고 1978년생은 흑빛 소품이 불길을 안정적으로 담아내 재물을 그릇에 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1966년생은 붉은빛 물건을 두어 성취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힘으로 전환했고 1954년생은 푸른빛 나무 장식으로 불길의 과열을 막고 부드러운 균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상징이자 무의식 속에서 기운을 일깨우는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말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빨리 달리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타오른 불을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록과 절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불의 기운을 지켜내고 재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관리가 쌓였을 때 비로소 올해 말띠는 큰 성과를 오래 지니며 안정적인 재물운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말띠의 근본은 오화의 불에 있습니다. 불은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지만 지나치게 타오르면 모든 것을 태우고 힘이 약하면 금세 꺼져버립니다. 올해 말띠가 맞이한 흐름은 불의 성질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 재물의 크기와 지속성이 달라졌습니다. 불은 성취와 성과를 이끌어내는 힘이지만 그만큼 소모도 크기 때문에 단순히 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오래 지켜내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불은 추진과 속도를 뜻하고 금과 수가 불을 견제하며 목과 토가 불을 보완합니다. 이 조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은 순식간에 폭발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말띠는 목이 지나치게 불을 키우지 않도록 절제를 배우고 물이 지나치게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재물운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큰 수입이 들어와도 관리가 없으면 소모로 이어지고 반대로 소극적인 태도는 기회를 놓치게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록과 절제 그리고 정리였습니다. 기록은 불의 속도를 조절해 주었고 절제는 불의 과열을 막아 주었으며 정리는 불의 산만한 흐름을 차분하게 다스려 주었습니다. 하루 예산을 적는 습관은 불의 급한 성질을 가라앉혔고 매달 수입과 지출을 검토하는 일은 불의 크기를 알맞게 유지시켰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필요 없는 물건과 낭비되는 지출을 줄이면 불의 에너지가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고 재물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은 넓게 퍼질수록 쉽게 소모되기에 올해는 만남을 줄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인연에만 집중하는 것이 재물의 기운을 오래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불이 적절히 타오를 때 따뜻함이 오래 이어지듯 재물도 절제와 균형 속에서야 비로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올해 말띠의 재물운은 불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불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유지될 때 비로소 재물이 머물고 오래 이어졌습니다. 기록과 절제와 정리가 그 핵심이 되었고 이 세 가지 습관이 모여 말띠의 불을 밝고 안정적으로 빛나게 했습니다. 올해 말띠는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해 많은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는 해였습니다. 불은 추진력과 성취를 불러오지만 동시에 소모도 빠르기에 절제와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재물이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말띠가 가진 힘은 앞을 향해 달려가는 질주에 있었지만 그 질주가 진정한 결실로 이어지려면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길을 살펴야 비로소 재물이 길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1990년생은 강한 추진력이 특징이었으나 불균형이 생기면 쉽게 지출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예상과 관리가 관건이었습니다. 1978년생은 불길이 크게 타오르는 형상이라 성과는 크지만 저축이 동반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로 나누어 저축하는 습관이 필수였습니다. 1966년생은 불꽃이 절정에 이른 해로 큰 성과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지만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전적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성과와 소비를 구분해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1954년생은 불을 키우는 힘이 있었으나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인연에 집중해야 재물이 안정되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말띠는 오화의 성질을 지녔고 이는 늘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불이 꺼지지 않고 오래 빛을 내기 위해서는 연료를 아껴 쓰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기록과 절제, 정리라는 작은 실천이 불의 기운을 다스려 재물이 길게 머물게 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불은 순간적으로는 밝지만 관리가 없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올해 말띠는 그 사실을 깨닫고 불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말띠는 무리한 확장보다 절제와 관리에 집중할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질주는 말띠의 본성이었으나 그 질주가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려면 균형과 절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불길을 오래 지키고 그 불이 결국 재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